서울의 가을, 낙엽이 거리를 물들이던 그날, 김소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이유는 결혼식의 설렘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소연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이하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린, 그녀의 첫사랑, 그녀의 비밀,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 초대된 형식적인 친구. 소연은 손에 쥔 부케를 내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옳은 선택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린의 목소리는 그 말을 부정했다. 소연과 하린은 대학 시절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하린은 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다. 소연은 그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되었다. 하린의 노래는 소연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 그녀가 숨기고 있던 진짜 자신을 깨웠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고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텄다. 그러나 소연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딸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랐다. 하린과의 사랑은 소연에게 꿈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금지된 것이었다.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한강변에서 하린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린아, 우리 집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도 무서워. 하린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사랑은 무서운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하지만 소연은 손을 뺐다. 미안해, 하린. 난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해. 그 후, 소연은 하린과의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재호라는 남자와 약혼했다. 재호는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그는 소연을 사랑했고 그녀의 망설이는 태도에도 늘 웃으며 기다려주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다. 하린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결혼식 날, 소연은 하린을 초대했다. 단순히 예의상. 아니면 그녀 자신도 모르는 어떤 기대 때문이었을까? 하린은 초대장을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소연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소연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하린의 가슴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 왜 날 초대했어, 소연? 하린은 초대장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혼식에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다. 단지 소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일까? 아니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던 걸까? 결혼식장은 화려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홀, 그리고 하객들로 가득한 자리. 소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재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하린은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린은 뒤쪽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소연과 하린이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소연이 몰래 보낸 음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린, 나 사실 널 잊을 수가 없어.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 속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난 이 결혼을 해야 해. 우리 집, 재호, 모든 게 날 얽매고 있어. 미안해. 하린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소연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소연이 그 사랑을 버리려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린은 USB를 손에 쥔 채 결심했다. 오늘 그녀는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하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순간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소연의 눈이 하린을 발견하고 순간 굳어졌다. 하린,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리는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들,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결혼식에 대해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재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보았고 소연은 숨을 멈춘 듯 서 있었다. 하린은 USB를 꺼내 플레이어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하린, 나 사실 널 잊을 수가 없어. 하객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재호는 소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린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소연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을 드러냈다. 재호는 조용히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 이게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재호야. 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리는 소연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홀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그녀는 소연을 사랑했지만 소연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소연은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재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가 하린을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사랑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재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소연,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결혼은 의미가 없어. 소연은 그의 말에 더 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하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하린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었고 손에는 하린이 준 오래된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하린, 나 얘기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하린은 문을 열고 소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소연, 여기 왜 온 거야? 나 어제 내가 한 말 계속 생각했어. 나 잘못했어. 하린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린은 소연을 집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은 하린의 성격처럼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기타가 놓여 있었다. 소연은 그 기타를 보자마자 대학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이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구나. 소연이 기타를 만지며 말했다. 하린은 미소 지었다. 너랑 같이 노래 부르던 때가 그리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소연은 자신의 두려움, 가족의 기대, 그리고 사회의 시선 때문에 하린을 밀어냈던 시간을 털어놓았다. 하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소연,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넌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 그게 제일 아팠어.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근데 나 지금도 무서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린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어? 그게 어떤 삶이든. 그날 오후, 소연은 재호를 만났다. 재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소연, 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호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난 내 마음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소연.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최선이야. 소연은 재호와의 약혼을 끝냈다. 그 결정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할인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며칠 후, 소연은 할인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소연의 마음은 따뜻했다. 할인은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연, 우리 천천히 가자. 무서워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소연은 할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러나 소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연이 할인과의 관계를 털어놓자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소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저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소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소연,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길이 너무 힘들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저 이 길을 가보고 싶어요. 그 후, 소연과 할인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같이 살기 시작했다. 할인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소연을 응원했고, 소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신의 꿈을 좇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낯선 사람들의 눈초리는 소연을 자주 흔들리게 했다. 할인, 우리가 잘한 걸까? 어느 날 밤, 소연이 물었다. 할인은 소연을 끌어안았다. 소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일 리 없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린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 수 있어. 소연은 할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할인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들의 작품은 사랑과 자유를 이야기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소연과 할인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소연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아버지는 소연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어색한 대화가 전부였다. 엄마 아빠가 날 이해할 날이 올까? 소연은 할인에게 물었다. 할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너희 부모님도 결국 너를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소연은 할인의 낙관적인 태도에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다. 한편 재호는 소연과의 이별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소연을 생각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소연이 행복하길 바랐다. 어느 날 그는 소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 잘 지내. 너 행복한 거 맞지? 소연은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답장했다. 응, 재호야. 나 행복해. 너도 행복하길 바랄게. 소연과 할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LGBT 모임에 참여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곳에서 소연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 나 처음엔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모임에서 소연이 털어놓았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더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하리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 소연. 우린 그냥 우리 자신일 뿐이야. 그러나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하린이 일하는 프리랜서 업계에서도 그녀의 성적 지향 때문에 일이 끊긴 적이 있었다. 소연은 그런 하린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린,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소연,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세상이 아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우린 바꿀 수 있어? 우리 사랑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다. 소연과 하리는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글은 솔직했고 때로는 아팠지만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 젊은 여성은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 언니, 저도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았어요. 언니 이야기 보고 용기 냈어요. 감사해요. 소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단지 그녀만의 삶을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2년 후, 소연과 하리는 자신들의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하고 싶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었다. 카페는 친구들과 커뮤니티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리는 기타를 들고 소연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너를 위해 썼어. 소연,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하린을 바라보았다. 하린,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야. 놀랍게도 소연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문 옆에 서서 딸과 하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엄마. 어머니는 소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소연,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한 거 보니까 엄마 마음도 편해졌어. 소연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하린과 소연은 서로에게 반지를 건넸다. 그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약속을 담고 있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그들을 축하했다. 그날 소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소연과 하리는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알렸다. 그들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작은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다. 소연과 하린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인터뷰에서 소연은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린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린은 웃으며 덧붙였다. 우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 사랑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일부는 비판했지만 소연과 하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소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소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냐?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행복해요. 그 통화는 짧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소연과 하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로 했다. 그들의 책은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겪은 사회적 도전들을 솔직하게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진 않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독자는 편지를 보냈다. 소연, 하린, 당신들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연과 하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잘한 거지? 소연이 물었다. 하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소연.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은 젊은 LGBT 사람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소연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랑과 자유를 표현했고 하리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 년 후 소연과 하리는 한강변에 다시 섰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가을 낙엽을 바라보았다. 하린, 우리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 소연이 말했다. 하리는 소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소연, 우린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존재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하지만 소연과 하리는 서로를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소연의 아버지는 결국 딸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하린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소연, 아빠가 잘못했어.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소연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그냥 곁에 있어줘요. 그거면 충분해요. 소연과 하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며 세상을 조금씩 바꿔갔다. 그들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선 속에서도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